네, 출발 성공투자 후반부 이어가겠습니다. 어이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특히 다우존스 지수가 아주 큰 폭의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글로벌 원샷 함께 확인해 보시죠. 다우존스 지수가 1% 넘게 오름폭을 나타냈습니다. 1.85% 상승이었고요. S&P 500 지수도 역시 장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0.64% 상승, 나스닥 지수는 약간의 들쭉날쭉함이 있었습니다만 0.2% 상승으로 그래도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배경에는 6월 소매 판매 지표가 자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고용이 아무래도 둔화세를 보이면서 고용 시장의 식어감에 따라서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지갑을 좀 덜 열지 않겠느냐, 소매 판매 지표가 나쁘게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인식이 좀 시장에 깔려 있었는데 생각보다 견조하게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3대 지수도 조금 더 힘을 받아갈 수가 있었고요. 부진업종이 순환매를 보여주면서 지금 뭐 한 70%가량의 종목이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도 시장에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뿐만이 아니라 러셀 2000 지수도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 강하게 가져가고 있는 모습,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기로 하겠고요. 쿠글러 이사도 이런 이야기 내놨습니다. 올해 안에 인하 단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일단은 노동시장 주시하고 있다라는 포인트들도 시장의 투심 회복에 함께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다만 트럼프 후보의 인터뷰 기사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 기사가 나왔는데요. 대선 전에는 인하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인터뷰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조금 더 이 내용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들여다보도록 하겠고, 금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내고 있습니다. 온스당 2,470달러 선까지도 육박을 하고 있는 모습들 지금 시장에서 포착이 가능하고요. 중국의 어제 지표 발표를 내놨는데 상당히 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WTI 원유 선물 1.3%가량의 낙폭을 보이면서 80.7달러 선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빅테크 종목들에 쏠렸던 자금들이 중소형주 단으로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순환매 장세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엔비디아까지 일제히 빅테크 종목들의 낙폭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상승한 빅테크 종목들도 있었는데요. 상승폭 자체는 크지 않았습니다만 아마존이 프라임데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년과 비교했을 때 한 10%가량의 매출 성장을 보여주지 않겠느냐라는 인식이 시장에 깔려 있는 상황이고요. 애플의 경우에는 접는 아이폰에 대한 기대감, 거기다가 2분기 판매량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인식과 함께 애플뿐만이 아니라 부품주들도 일제히 상승 흐름 보여줬습니다. 러셀 2000의 최근 5거래일간의 수익률 보면요. 11.2%가량의 상승 흐름 그려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빅테크 종목들, 큼직큼직한 종목들은 약간씩 빠지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온기가 시장 바깥으로, 빅테크 바깥으로 흘러 넘치고 있는 듯한 요즘의 분위기인데요. 러셀 2000 지수 간밤에도 3.5%의 급등세를 시연을 해줬습니다. 상장사의 70%가 오름폭을 보여줬던 간밤의 미증시 상황이었고, 톱니는 대표적인 강세론자 중에 한 명이죠. 러셀 2000 지수의 경우에는 30%가량의 업사이드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짚어줬습니다. 트럼프 2기를 앞두고 어데트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차피 대통령은 트럼프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데요. 물론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좀 중론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그에 앞서서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을 블룸버그 인터뷰 두 줄로 요약을 해보면요. 11월 전에 금리 인하 안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내용 담겨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희재 앵커와 함께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기로 하고요. 중국과 대만에 대한 압박 내용도 좀 들어가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모든 국가에 대한 관세 10%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경우에는 60에서 100%까지 부과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인터뷰 안에 담겨 있었고요. 특히 대만 같은 경우는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보호해주고 있지 않느냐, 방위비 분담금 같은 비용을 미국에 지불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반도체 사업을 거의 다 대만이 가져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반도체 쪽에 대한 압박의 가능성도 함께 내비쳤던 트럼프 후보였는데요. UBS에선 이런 코멘트 내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60%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중국의 성장률이 절반가량 낮아질 수 있다라는 코멘트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밖의 내용들, 법인세율에 대한 인하,
인하, 석유, 가스, 시추 개발료 유가를 낮추겠다라는 기존의 주장 반복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틱톡 금지도 본인은 그러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트럼프 2기를 대비하며 트럼프 2기의 높은 가능성에 대비를 하면서 어떤 부분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미중 갈등의 첨예한 대립이 반도체 쪽에서 나왔었다면 그 다음은 해적 케이블이 될 수도 있다라는 CNBC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미중 기술 전쟁의 다음이 해적 케이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잠시 후에 좀 짚어보도록 하겠고,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트럼프 측 인사들이 AI 분야에 있어서 맨해튼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다. 이전에 맨해튼 프로젝트라 함은 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이슈였는데 AI 분야의 맨해튼 프로젝트라고 방점을 찍고 있는 겁니다. AI 행정명령 초안 작성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AI가 이렇게 미국의 중요한 기술력이 되기 위해서는 이를 통신할 수 있는 해적 케이블의 영향력도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해적 케이블은 전 세계 데이터 트래픽의 99%가량을 전송하는 담당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많은 선들이 모두 해적 케이블 연결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해적 케이블 관련주들도 관련 이슈와 함께 주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 주요 종목들 LS 마린솔루션, LS 에코에너지, 가온전선, 한국선제 같은 기업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트럼프 2기에 대한 대비 가능성과 함께 점검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반도체 중요한 일정이 상당히 많이 포진해 있는 한 주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ASML, TSMC, 삼성전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엔비디아, 마이크론까지 실적 릴레이 앞두고 있는 반도체 섹터인데요. 지금 현재는 ASML의 실적 대기 모드입니다. 이번 실적 자체는 아주 숫자가 크게 찍히진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2분기 매출로 들여다볼 것 같으면 전년보다도 줄어든 60억 유로가량, 그리고 순이익 의 경우에도 전년 19억 유로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ASML은 장비가 워낙 비싸고 대당 3억 원가량을 호가를 하고 있죠. 앞으로의 2024년 하반기부터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라는 코멘트를 이전 실적 발표에서 내놓았던 만큼 앞으로 우리가 수주 잔고가 얼만큼 남아있고, 그리고 AI 수요가 얼마나 실적을 이끌어줄 수 있을 것인가에 시장의 초점이 쏠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종목들 오늘 ASML 실적 발표와 함께 좀 변동성 나타낼 수 있는 만큼 유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 미증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중소형주의 약진, 우리 시장도 코스닥이 좀 기둥을 세워줬으면 좋겠는 바람과 함께 여러 가지 변수들도 함께 작용을 하고 있네요. 네, 트럼프와 피봇의 그 콜라보 속에 마감하고 나서 나온 이런 변수를 키울 수 있는 뉴스들은 또 어떻게 소화할지 좀 복잡해집니다. 오늘 날씨도 굿인데 어떤 포인트들 봐야 될지 좀 기분 좋게 출발을 해보죠. 자, 미국장 보셨고요. 국내 증시 어제장의 마감 분위기로 가보겠습니다. 양시장은 많이 엇갈렸습니다. 그 편차도 꽤 컸던 하루인데요. 일단 코스닥이 1% 넘게 조정을 받았고 거래소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막판에 힘을 내주면서 비교적 견고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환율은 여전히 높은 가운데 어제 외국인들이 사흘 만에 우리 거래소에 다시 매수 복귀하는 모습 확인이 됐고요. 사실 지난 이틀 동안 지수가 조금은 정체되어 있는 상황 속에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담았었거든요. 근데 어제 코스닥에서 사흘 만에 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자, 좋았던 쪽은 트럼프 트레이드 계속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연장선 안에서 연결고리를 더 가져갔던 쪽은 재건, 방산, 남북경협, 비트코인 정도로 꼽을 수가 있겠고요. 어제 재건 쪽 날아올랐죠. HD 현대건설기계 11%의 급등을 나타냈습니다. 한화시스템도 방산 안에서 4%의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LIG 넥스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신고가였습니다. 그리고 재건 쪽에서 또 SY스틸텍 강했고 남북경협 안에서는 현대엘리베이가 오전에 VI가 발동되면서 이 무거운 오랫동안 쉬었던 종목이 또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가상화폐 쪽도 여전히 좋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달러 강세 수혜주로도 뽑을 수 있고 또 슈퍼사이클의 주인공인 조선주가 좋았는데요. 올해 수주 목표 120% 초과 달성 소식이 나오면서 대장주인 HD 한국조선해양 수주 이 쾌척 소식과 함께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어제 해상 SML 소식도 전해드렸는데요. 여전히 본업을 너무나 잘
잘하고 있는 대장주의 신고가 행진에 한화오션이나 피팅 밸브 쪽까지 같이 움직이는 모습, 성광밴드, 태광 강세였습니다. 반도체가 모처럼 만에 다시 고개를 들었는데 어제 외국인들이 담았던 1, 2위 종목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였고요. 한미반도체도 그동안 좀 기간 조정이 길어지면서 답답한 횡보를 보였는데 6%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 전날 미국의 이 나스닥 쪽 반등에 영향을 받아갔고 제너셈 같은 HBM 쪽으로의 장비 소식 있었던 종목도 개별적으로 19%나 올랐네요. 그 밖에도 좋았던 쪽 금융, 자동차, 밸류업 관련한 종목들 좋았었고 사실 금융은 트럼프와도 연결고리가 있죠. 반면에 2차 전지, 코스닥 끌어내리는 주범이 됐고 여전히 좀 답답한 흐름, GM 쪽에서 연간 목표치 낮춰잡는다라는 내용의 영향을 크게 받았고 화장품, 로봇 같은 종목들도 부진했습니다. 엇갈리고 있는 분위기 안에서 일단 간밤의 분위기에서 이제 계속 바톤을 터치하고 있는 부분은 트럼프와 피봇의 콜라보입니다. 트럼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워낙 또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강세 움직임 관련 수혜주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개별적으로 트럼프 트레이드 그리고 큰 틀에서는 지난주 CPI 발표 이후에 피봇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장의 심리가 이젠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옮겨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강세장에 무조건 베팅하면 될까요? 9월 금리 인하 기대감 90.5%까지 올라오면서 장중에 100% 거의 치고 간다. 9월 확신에 대한 기대가 시장에서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영증권에서는요. 혹시 트럼프가 전 대통령이 이번에 2기 행정부에 들어서게 되면 이제 파월과의 사이가 안 좋다고 하죠. 파월의 이 불편한 동거 이후에 어떤 행보를 그릴까에 대해서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일단 내년 임기까지는 그대로 제한적인 인하를 이어갈 것이다. 그리고 연임 이후에는 친 트럼프 인사 후임 지명이 들어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금리 인하 우리가 기대하는 그 선에서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을 거야라고 전망을 내놨습니다. 오늘 오전에 발간된 리포트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중립금리 4%까지는 회귀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이 흐름은 이어갈 거다. 그런데 장 마감하고 나서 좀 찬물을 끼얹는 이런 멘트가 나왔습니다. 앞서 혜은 앵커가 잠깐 짚어드렸죠. 대선 전까지 금리 인하 자제해야 이렇게 또 변수가 섞인 멘트를 내놨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워낙 이 대선 전 그리고 이후에 이전의 임기 때도 이 금리와 관련된 변동성 큰 멘트들을 너무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임기 기간에는 옐런 의장과 사이가 꽤 좋았고 이 제로 금리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불확실성입니다. 다시 한번 이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는 멘트를 어떻게 소화하는지를 보셔야겠는데요. 일단 장 마감하고 나와서 시장에는 정규장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나스닥이 이후에 하락 반전이 되는 이런 변동성을 보여줬거든요.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이 금리 인하의 그림 다시 한번 트럼프로 인해 흔들리진 않을지 보셔야겠고 트럼프뿐만 아니라 지금 IMF 쪽에서도 미국 쪽으로는 성장률 살짝 하향 조정했잖아요. 이런 인플레 리스크가 계속될 경우에는 금리 조기 인하까지는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매크로 변동성은 우리가 금리를 통해 좀 체크를 봐야 될 것 같고 큰 틀에서는 시장 기대는 꽤 큰 상황입니다. 그러면 종목으로 좁혀가서 봤을 때 이제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지난주부터 자금 이동이 머니무브라는 이 키워드로 이동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 수혜주 안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방산과 재건 어제 시청자분도 지적을 해주셨죠. 아주 아이러니한 동거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죠. 사실 방산하면 서로 이제 국방비 늘려가면서 계속 벽을 쌓아가는 이런 분위기인데 재건은 종전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서로 상충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양측 다 가능성이 어느 정도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두 섹터에 다 베팅을 하는 이런 수요가 있다는 건데요. 일단 방산 쪽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큰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데 무조건 긍정적인 측면만을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좋은 쪽으로 본다면 지금 벤스 부통령으로 지명이 됐는데 우크라 영토 일부 러시아에 양보해야 이런 좀 자극적인 멘트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유럽 쪽에서의 긴장감은 키울 수밖에 없고 이미 러우 전쟁을 통해서 유럽 쪽에서는 국방비 증액에 대한 이런 전망을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주 국방에 대한 이야기요. 그래서 트럼프 후보가 지금 당선이 될 경우에는 무역 긴장감과 함께 국방비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IB 쪽 골드만삭스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포인트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죠. 하지만 신영증권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원 축소 중단으로 인해서 지금 수요가 좀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우리 쪽에도 방위비 증액에 대해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죠. 한국은 부유한 나라다. 이전에도 이런 멘트 압박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다소 좀 센티적으로 불안하고요. 중동 지역의 수출 통제 들어가게 되면 미국과의 경쟁 격화 가능성까지 자리하고 있다. 부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센티는 굉장히 좋게 흘러가고 있죠. 이미 YTD로 LIG 넥스원 83%,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116% 상승세를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곧 다가올 어닝 시즌 앞두고 그럼 성적표를 좀 체크해 보면서 고점에서 변동성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지금 이 컨센서스를 뽑아봤고요. 보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화시스템 세 종목은 기대치를 웃돌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달리고 있는 LIG 넥스원은 부합하거나 혹은 하회하거나 물론 하반기 수주 모멘텀은 있고 최근 비군과 관련된 수주 모멘텀도 긍정적인 호재이긴 하나 여기에서 실적과 함께 삐그덕거릴 가능성은 충분히 염두에 둬야 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올라왔던 하나시스템을 필두로 해서 이제 달려갔던 신고가주 말고 키 맞추기가 이어질지 아니면 신고가주로의 달리는 말 계속해서 달려갈지 움직임은 체크해 보시면서 부정적인 측면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함께 동거가 이뤄지고 있는 이 재건주는 어떻게 볼 것인가. 사실 오랫동안 소외가 됐었고요. 어제 고개를 드는 모습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모멘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후보의 대선 승리 가능성. 그런데 실적을 보니까요. 앞서 방산과 마찬가지로 점검을 해봤더니 소외됐던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이익 추정치에 대한 기대치가 증권가에서 굉장히 낮습니다. HD 현대건설기계 어제 11% 올랐잖아요. 연간 24%. 그러니까 연간 상승분 어제 절반을 다 달린 겁니다. 그런데 시장 기대에는 지금 못 미치는 성적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YOY로 영업이익은 40%나 줄어들고요. HD 현대 인프라코어도 3%가량 연간으로 상승했는데 어제 상승했지만 결국 성적표는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 진성TC, DY파워 같은 곳은 하우스에서 거의 전망치를 아직 내놓지도 않고 있습니다. 물론 중소형주기 때문에 실적 발표는 추후에 더 나올 가능성이 있죠. 이렇게 실적과 관련된 기대치가 많이 낮았던 소외주들에 있어서 모멘텀으로 올라오곤 있는데 과연 추세 랠리가 가능할까? 미 대선만을 보고 지금 달릴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들어서 이렇게 큐를 뽑아봤고요. 트럼프 트레이드로 추세 랠리가 가능할지 아니면 조금씩 챙겨가는 전략이 맞을지 분명히 좀 체크가 필요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쪽 점검을 해볼 텐데요. 어제 반도체가 상승했고 2차 전지는 여전히 밀리는 국면. 반도체 주도주가 올해 내내 이어질 거라는 데는 이견이 없으시죠. 하지만 고점에서 조정을 많이 받은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 이 HBM 주도주들 그리고 삼성전자는 꽤 견고한 모습 속에 이 주도주를 갖고 지금 포트에서 홀딩을 해야 돼? 아니면 더 담아야 돼? 라는 고민이 계속 듭니다. 자, 그런 가운데 삼성전자에 대한 반가운 뉴스가 좀 들리고 있는데요. 신규 메모리 투자에 들어간다. 평택 4공장 낸드 플래시 라인은 구축한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꾸준히 전해드렸던 내용이지만 지금 본업 레거시 쪽에서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잠정실적 발표에서 재고손익 환입과 관련된 이슈로 매우 잘 나온 이익을 발표를 했죠. 세부 실적 발표는 이달 말에 발표가 나올 텐데요. 가장 시장이 기다리는 건 이 반도체 쪽의 영업이익 흑자 전환, 그래서 이익이 더 늘어나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언제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건데 감산 언제 끝나는데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적 발표도 전에 이렇게 뉴스가 나왔고요. 지금 P4 이 평택 4공장 라인에서는 이 낸드 쪽으로 생산 제조 라인을 들여오는 거는 감산 이후로 처음입니다. 작년 초부터 삼성전자가 자존심을 꺾고 우리 감산한다라는 이야기였었거든요. 1년 반 만에 드디어 투자를 재개한다.
근데 디램이 아니라 낸드일 거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AI 서버 쪽, 그러니까 정통 서버, 모바일 PC 이쪽 아니고요. AI 서버 쪽에서 이 낸드 수요가 강력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SSD 워낙 많이 나왔던 이 포인트죠.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지금 9세대 V낸드 이제 삼성전자가 양산하고 점유율 늘려갈 거다라는 그림을 이미 업계에서는 그려왔었거든요. 그런데 이 소식이 나오니까 딱 퍼즐이 맞춰지죠. 그럼 P4 라인에 9세대 V낸드 양산하겠구나. 이렇게 시장에서는 딱 퍼즐을 맞춰서 추측 기사를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양산할 거고 점유율 늘려갈 거다. 그럼 관련주 물줄기 어느 쪽으로 가장 좋을까? 아무래도 전공정 쪽, 낸드 쪽 다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주 이렇게 쭉 엮어봤고요. 특히 대표적으로 SSD 쪽으로는 대장은 이 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솔리다임일 텐데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필두로 해서 이제 드디어 전공정까지 그 물줄기가 이어질지 여부 체크가 필요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HBM 쪽은 그러면 계속 쉬나? 삼성전자, 엔비디아 테스트, 그러니까 퀄통과 가능성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대만 쪽에서 나왔고요. 이틀째 삼성전자가 왠지 강하더라. 이런 생각하셨을 겁니다. 외국인들이 7월 들어서 삼성전자 가장 적극적으로 담아가고 있거든요. 6월에 신고가를 쓴 하이닉스와는 조금은 다른 행보 속에 그러면 고점 터치 이어질까? 드디어 우리가 기대하는 10만 전자, 12만 전자도 가능할지 HBM 쪽에 삼성전자 모멘텀을 장착한 포인트까지 점검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뉴스 공시 이쪽 체크해 보겠습니다. 체코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 이번 주 17일 발표 예정이었었잖아요. 현재 시간으로 26일 연장됐습니다. 어제 어쩐지 좀 원전주가 약했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한 조금 더 달라 우리 측에서 요구를 했고 받아들여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26일로 연장되면서 모멘텀이 지연된 것에 대한 실망감 이틀째 빠질지 잠시 후 보고요. 산업용 메타버스를 정부 쪽에서 키우겠다라는 내용으로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NP랑 자이언트 스텝 좋았습니다. 공식적으로는 S에너지, 간밤에 미국장에서 태양광이 더 빠지지 않고 반응을 줬거든요. 여기서 단기 반등 가능할지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당잠사였습니다.